사실 은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일이 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실버 공급대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그 물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지난 5월 기점으로 약간 이게 물가 상승률의 그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는 느낌을 그리면서 6월, 7월에 이제 5.4%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8월에 이제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부터 진짜 그 파월이 말했던 것처럼 일시적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아니고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좀 유지할 거라고 봤거든요.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좀 큰 등락이 있으면서.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10월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6.2%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신기록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도 지금 상당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도 은도 봤지만 은도 지금 전고점을 둘 다 넘었어요. 여기 있는 전고점과 여기 있는 전고점 둘 다 넘어서 지금 그 위에서 살짝 안착해서 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은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 외에도 은에는 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은 수요가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 실버 수요에 대한 것을 보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억 온스를 돌파했어요. 이게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산업 수요가 5억 2천만 온스로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 수요가 13%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 밀리언 온스가 넘었고, 이게 이제 좀 뭔가 세계적인 그린 정책 흐름에서 이제 실버의 핵심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은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일이 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데이터를 좀 그려보면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일단은 그냥 최근 걸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것도 역시 2015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은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일단 수요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급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급대란을 경고했어요. 이제 메탈스 포커스라는,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광산 조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관리사 필립 뉴먼이랑 광산 공급 책임자 애덤 웹이 그 공급 대란의 경고를 되게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환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광주나 은광주들이 이렇게 채굴을 함에 있어서 비용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한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환경을 보면 일하지 않는 사회예요. 요즘에는 뭐 한국은 뭐 이렇게 쫓겨날까 걱정인데, 미국은 뭐 300만 명이 자발적 조기 은퇴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되게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은 실업률은 되게 낮은데 고용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건 내가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지만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지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로만 보면 되게 다시 경제가 금방 회복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뭐 신규 고용자 수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고용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도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만큼의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금과 은을 캐는 거다 보니까 채굴 단가가 안 맞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금만 캔다면, 금은 사실 그래도 좀 채굴 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상관이 없겠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격 자체가 너무 싸서 채굴 단가가 되게 높게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건비나 비용이 상승된다는 건 은에 있어서 당연히 그 채산성에 좀 악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버 채굴 비용을 보면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전 세계 평균으로 쳤을 때는 한 3% 정도 증가를 했고, 특히 북미가 은 생산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채굴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더 큰 공급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린 정책이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린 정책 추가요라는 이야기가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또 이슈화되고 있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기후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이제 탄소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반환경적인 기업들한테 이제 좀 규제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정했고 203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거의 뭐 선포를 했는데, 그럼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또 그거는 보통 표현하기로 전통 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굴뚝 기업들이 이제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겠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탄소 배출권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금 그 수혈은 제대로 안 될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주와 은강주들의 채상성이 되게 많이 악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그래도 좀 탄탄한 기업들도 내가 굳이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탐사하고 뭐 채굴량을 늘려야 돼? 이거 늘려도 어차피 세금 더 내고 뭐 하고 다 하고 나면은 이거 제대로 마진도 안 되겠는데? 그냥 저기 탐사하지 말고 지금 캐고 있는 거나 캐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채상성이 악화된다던가,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못한 기업들은 진짜 파산할 수도 몰라요. 파산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강주들과 은강주들의 채상성이 악화되고, 이게 생산량 감소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로만 딱 두고 본다면 일단 수요가 역대급 수요죠. 일단 수요가 폭증했고, 그리고 그게 이미 공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 환경으로 인해서 채상성이 악화되어 있어요, 이미도.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도 이 정도로 되게 공급 대란이 이미 좀 진행 중인 느낌인데, 근데 미래를 보면은 지금 이거에 조금 더 극심해질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첫 번째로 뒤에 결론적으로 그린 정책이 좀 큽니다. 이제 미래를 보게 되면 그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만 봐도 올해 그 최고의 은수요를 찍었던 건, 물론 투자 수요도 엄청 많이 늘긴 했어요. 많이 늘긴 했는데 가장 큰 건 산업 부분이 신기록을 세웠던 건데, 그 중에서 그것을 이끌었던 건 태양광 쪽에 은 수요가 너무나도 많았다. 거의 13%가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은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린 정책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공급 쪽을 보면은 그린 정책으로 인해서 막상 은을 그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더욱더 지원도 빵빵한데, 은을 캐내고 그것을 공급하는 쪽에서 보면은 엄청난 규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채상성 악화가 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공급 대란이 극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도 수요 공급 불균형임에도 가격에 큰 영향 없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15년도는 이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되게 일시적인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불균형이 일어났다가 말았다가 일어났다 말았다가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이게 2011년이면 얘가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예요. 근데 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수요가 거의 공급을 초과한 상태가 좀 많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부터는 보시면은 이제 슬슬 수요도 같이 줄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 이렇게 살짝씩 넘었던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은 가격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2015년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 가격이 그때는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튀긴 튀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쇼티지가 오히려 해소되면서 가격이 줄었다 뿐인 거거든요. 이 2015년도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쇼티지 나면서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이게 적어 보이지만 거의 여기가 한 14달러고 여기가 20달러니까 이게 가격이 한 50% 안 되게 한 40 몇 프로? 40x 프로가 상승을 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크게 한번 뛰긴 했습니다. 딱 이 시기에만. 쇼티지가 났던 이 시기에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은 줄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진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급격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느낌입니다.